안녕하세요. 저는 넥슨 인텔리전스 랩스를 맡고 있는 배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분들이 이제 게임하고는 다른 분야여서 조금 색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내용이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아마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넥슨은 1994년에 설립해서 그 바람의 나라라는 MMORPG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었고 지금도 현재 30년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외에도 메이플이라든지 던전 앤 파이터 등이 20년 넘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리전스 랩스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게임 회사에서 인텔리전스 랩스라는 조직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이제 게임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그리고 AI 개발이라든지 게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랩스가 인원은 한 800명 정도 되고요. 저희 회사 전체 그룹사 직원이 대략 8,000명 정도 되니까 한 10% 인력이 이 인텔리전스 랩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워낙 넥슨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게임 포트폴리오들이 있다 보니까 그 게임 포트폴리오들이 중복된 개발이나 연구 같은 걸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화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텔리전스 랩스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에서는 그런 다양한 그 게임에서 얻는 노하우들을 모듈화하고 서비스화해서 다른 게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횡적 확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효과들이 또 어느 쪽에서 발휘가 되냐면 저희가 새로운 게임을 런칭한다거나 이럴 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데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개인화에 대한 부분도 그 AI에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유저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유저의 특성이나 게임을 통해서 쌓은 로그들을 통해서 그 유저마다의 프로파일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게임 스케일 그리고 유저 프로파일에 대한 활용 사례들은 이제 뒤에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게임 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가 과거에는 이제 넥슨에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넥슨이라는 플랫폼 내에서만 서비스하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퍼블리싱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점 글로벌 서비스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스케일은 그 넥슨이라는 플랫폼의 종속적이라기보다는 각각 그러니까 여러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드레이어 형태의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게임 스케일을 통해서 모듈화해서 이거를 횡적 확장함으로써 활용했던 사례인데요. 이건 실제 이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라는 게임인데 실제로 런칭한 지 3시간 만에 그 불법 프로그램 유저를 발견하고 차단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게임 스케일 같은 솔루션이 없었다면 실제 이 유저를 탐지하는 데도 꽤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차단하기 위한 그런 라이브 서비스를 위한 대응 방안들이 준비 안 돼 있었을 텐데 저희가 앞서 다른 게임들에서 경험했던 사례들을 기반으로 이런 준비들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뷰저처럼 그 실제 FPS 게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FPS 게임에서 그 벽을 그 통과해서 보이는 월핵이라는 그런 핵 탐지 그 핵 툴이 있는데요. 그런 핵 툴을 탐지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을 저희는 이제 특정 게임에 특화된 부분으로 하지 않고 그 다양한 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서비스하지 않는 타사의 게임들에 적용을 해봤을 때도 거의 90% 이상의 탐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 유저 간의 매칭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유저 간의 매칭을 해줄 때는 일반적으로는 약간 실력 점수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보고 하는데요. 저희는 좀 더 거기서 고도화된 매칭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유저 프로파일 데이터를 통해서 그 유저의 다양한 속성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 이후에 나오는 그런 욕설을 하는 유저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비매너 유저들, 그런 비매너 유저들끼리 플레이를 하게 한다든지, 뭐 특정 그 포메이션이 맞는 그리고 그걸 선호하는 유저들 간의 승부를 해서 좀 더 저희가 매칭의 효율이나 효과가 더 좋은 매칭 퀄리티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매칭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저 간의 매칭만큼 중요한 게 이제 게임 내 커뮤니티인데요. 이제 길드라는 게 있고 뭐 그 관련된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유저 프로파일링에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유저의 성향에 맞는 길드, 그리고 이런 유저의 성향들이 모여 있을 때 좋은 길드들을 추천해서 그 길드에서 좀 더 활동을 더 오래 하고 그걸 통해서 게임까지 계속 리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에서도 그 개인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도 실제 그런 유저 프로파일을 통해서 실제 메시지가 보통은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메시지가 나가게 되는데, 저희는 그 유저가 실제 플레이를 할 타이밍이라든지 그 유저가 원하는 형태의 개인화된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AI가 있기 전에는 이런 메시지를 생성해내거나 개인화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공수도 많이 들어가 어려웠는데, AI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오전 세션에서 그런 이제 AI 활용과 관련돼서 그런 고성과 저성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거 저희가 준비하고 서비스하는 거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저희는 이제 롤 모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 같은 게임 캐릭터를 클래스를 가지고 그 플레이를 하더라도 어떤 유저는 굉장히 성장이 빠르고 어떤 유저는 성장이 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직업별로 상위 1%가 성장했던 그런 유저 프로파일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유저가 활용하고 있는 키 세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은 유저들에게 추천해줘서 그 유저들이 실제 상위 유저들이 하는 그런 세팅과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게임에 안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네이아라고 또 구분을 한 이유는, 이제 앞서 저희가 인텔리전스 랩스가 2017년도부터 만들어져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AI 뭐 머신러닝을 계속 하고 있다고 했지만, 앞서 그 카카오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네AI가 나오면서 그 패러다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상상하면서 일을 했던 일들이 이제 언젠가는 되겠지 했던 부분들이 되게 시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상상했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뭐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에 실제 중계 코멘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 중계 코멘트를 유저에게 맞게 개인화해주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도를 제네AI를 활용하기 전에 시도하기 위해서 실제 동일한, 이거는 이제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수십 가지의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르바이트도 써보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그 생성해내는 크리에이티브한 그 스크립트들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네AI가 나오면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라는 표현을 100가지 1000가지로 했는데,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코멘트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실생활 속에서 AI,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 게임 내에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유저가 플레이했던 내용을 좀 더 리포트 형태로 그리고 신문 기사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도 생성 AI를 활용해서 실제 유저들에게 제공을 했던 사례고요. 실제 그 유저가 플레이했던 내용이 마치 신문 기사의 그 내용처럼 표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그 바이러스와 백신처럼 유저들과 많이 싸우고 있는 것이 이제 욕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욕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저희도 딕셔너리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딕셔너리 기반으로 했을 때는 모두 차단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우회하는 부분도 차단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걸 좀 더 강력하게 적용했을 때는 거의 대화를 하기 힘든 수준처럼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AI 텍스트 탐지를 통해서 좀 문맥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실제로는 욕이 아니지만 욕처럼 느껴지는 문구에서는 이제 하단에 보는 것처럼 욕설과 정상일 수 있는 비중을 나눠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그런 식으로 텍스트 탐지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텍스트 탐지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실제로 클린 챗봇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레딧이나 디스코드 같은 데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텍스트 탐지를 위한 솔루션들이 있기는 한데 좀 게임 서비스에 특화된 그런 내용들은 많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아까 앞서서 다른 패널분도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앞서 그 NPC를 만드는 인월드, 엔비디아나 인월드의 소개도 받아봤고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해봤는데 결국에 이런 생성 AI 솔루션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시키는데 저희가 되게 초점을 두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학습하다 보니까 이제 AI 어드바이저라는 이제 챗봇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고, 이 AI 어드바이저는 단순히 챗봇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하게 나올 뭐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사운드 생성, 다양한 형태의 생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플레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실제 그 게임 제작하는 이제 강호기 디렉터의 AI 음성을 실제로 제작해서 그 광고 영상에 활용했던 사례인데요. 뭐 실제로 저희가 그 최근에는 그런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도 유저들에게는 영상 형태로 제작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영상 제작에도 많은 시간이 들고 실제 그 영상에 음성을 넣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AI 음성을 도입한 이후에 이런 광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거의 50배 이상의 시간이 단축되는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실제 실물의 사진을 저희가 파트 단위로 구분을 해서 이거와 유사한 게임 내 이미지를 매칭해서 실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아예 완전한 생성 AI보다는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에셋과 실제 실물의 사진을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캐릭터 생성기를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본인이 사진을 실제 있는 사진을 업로드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캐릭터를 생성하고 그거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아래와 같이 보시면 실제로 디스패치에서 저희가 이 AI 기능을 활용했던 사례인데요. 광고 배너에 그 디스패치에 보면 그 셀럽분들이 공항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나오는 이제 포토 세션이 있는데 그 부분 섹션에 저희가 광고 배너를 해서 실제 그
연예인이 입었던 옷이란데 그거와 가장 유사한 메이플 캐릭터를 만들어서 옆에 배너 광고로 올렸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와 그걸 결합한 AI 솔루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는 내부적인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유저들이 실제 만들어내고 같이 저희와 공동 개발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욕설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실제 굉장히 다양한 욕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욕설을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욕설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욕해 주세요라는 이벤트 같은 걸 했었고요. 실제 유저들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데이터에 대한 욕을 해주면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욕설 해주세요라는 이벤트도 해서 7일간 수집된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 새롭게 수집된 게 아니라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 욕이 있었는데 7일간 24,000개 정도의 새로운 욕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생성 AI가 나오면서 가능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그 구글이나 이제 메타에 보면은 과거의 추억의 그 영상이나 이미지 이런 걸 보내주는 것처럼 실제 저희 게임을 떠났던 유저들에게 과거의 캐릭터가 활동했던 상황들을 저희가 당시에 되게 저장해놨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그거를 다시 생성 AI를 통해서 재현해서 그 앨범을 그 이탈했던 유저들한테 보내줬었는데 그 유저들이 그걸 받고서 굉장히 본인들의 블로그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탈한 유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 액티브한 실제 지금 플레이를 하는 유저들이 본인들도 받고 싶다고 해서 서비스를 더 확장해서 제공해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개인화 이메일을 통해서 했었을 때 이런 네이버 블로그나 인벤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잉이 됐고요. 당시 그 이 서비스가 오픈함으로써 일일 접속률이 5% 이상 증가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이제 게임 내에서만 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 생태계와의 그 콜라보를 통해서 계속 이 IP가 확장되고 IP가 계속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활용을 위해서 실제 워치페이스와 내 실제 게임 캐릭터가 연동돼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앞으로 더 상상해서는 이제 워치페이스를 통해서도 게임 캐릭터를 키우거나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장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오픈 API라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을 유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이 오픈 API를 통해서 다양한 또 다른 D앱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부분들을 실제 외부에 있는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실제 플레이어들이 그런 것들을 생성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의 생태계가 점점 크게 확장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오픈 API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파트너스라는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저들이 좀 더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촉진을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 파트너스 D라는 걸 오픈했을 때 실제 이제 개발자 분들 외에도 실제 유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즐겼던 이유가 저희가 동일한 서비스인데도 넥슨이 만든 것보다는 외부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좀 더 신뢰를 하고 더 많이 활용해 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이런 데이터를 교류하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뭐 투명성을 하거나 신뢰성 그런 거를 얻어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되게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을 제가 꽉 채운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오늘 이른 시간부터 네, 오셔서 많이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